자, 어딘가 모르게 오싹해 보이는 이 사진. 여러분은 뭘 하고 있는 걸로 보이신가요? 자, 왼쪽 여성분은요,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창백하고, 오른쪽의 남자의 모습도 딱히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당시 이 사진은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논란이 됐던 사진인데, 바로 중국에서 영혼 결혼식을 올리는 사진이라며 논란이 됐었던 사진이었죠. 자, 설에는요, 왼쪽에 있는 이 여성은요, 사실 죽은 사람인데, 이 여성의 목을요, 줄을 천장에 매달아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몸은요, 등에 나무판을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영혼 결혼식을 치른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 설화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에즈메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이 여자는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병을 앓다 결혼을 며칠 앞두고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사망 소식이 남편이 사람에게, 이제 약혼자에게 전해지게 되자 약혼자는 마을에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결국 그 남자는 잡혔는데, 그가 도망을 치려고 했던 이유는요, 당시 중국의 전통 관습 때문이었는데, 관습에 따르자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망을 한다 해도 결혼식을 치러야 한다는 게 당시 이들의 전통적인 관습이었나 봐요. 자, 결국 남자는 강제로 시체와 영혼 결혼식을 치르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이야기는요, 모두 거짓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원래 중국의 한 잡지에 실린 표지 사진일 뿐이고, 이 사진의 섬뜩함으로 퍼져버린 괴담이라고 전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뒤이어 나온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요, 이 사진의 진위를 떠나서 중국에서는 실제로 죽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음흔이라는 풍습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이게 2014년 초에 실제로 괴담 속 이야기가 존재하게 돼버렸어요. 자, 바로 11명의 남성이 여성의 시체를 도굴해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2014년 3월경에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일당 11명을 검거합니다. 이 사건은 중국 산둥성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당시 여성의 시체는 어느 한 시골 마을로 팔아 넘겼는데, 당시 여성의 시신을요, 한국 돈으로 약 662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시체를요. 자, 경찰은 그들에게 시체를 어떻게 했냐라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체를 파내고 난 뒤 결혼 못하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아, 그 사람들한테 팔아서 영혼 결혼식 좀 시켜줬는데요? 왜요? 그럼 안 됩니까? 라고 말이죠. 자, 먼저 이들의 했던 방법은요, 이들은 일단 묘를 확인한대요. 그리고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을 시 곧바로 무덤을 파내고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꺼내놓은 시신은요, 범행에 가담한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원 시신 안치실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없이 홀로 사망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면서 장례식이 열리게 되면은 그곳을 찾아가 유가족분들에게, 아, 외롭게 갔는데 영혼 결혼식이라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은 그 시체 하나 있는데, 아유, 너무 외롭게 갔잖아, 어? 라며 영혼 결혼식을 치러준다라는 말과 함께 이 시신을 팔았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자, 그리고 2015년에는요, 친척 여성의 시신을 발굴해서 팔아 넘기려 했던 3명의 일당도 검거되는데요.
이들도 역시 영혼 결혼식이라는 미신을 이용해 한국 돈으로 약 500만 원을 받고 팔아 넘기려고 한 사람들이 잡혔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자신의 친척의 시신을 팔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자, 다행히도 잡혀서 정말 다행인 거예요. 자, 자신들의 친척 시신까지 팔 정도라면 어쩌면 중국에서 정말 이런 미신들은 지나칠 정도로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지나치게 미신을 믿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런 범죄들. 이런 범죄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게 되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중국의 시신과 혼인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영혼 결혼식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또 알게 됐는데요. 설마 이 풍습이 21세기인 2014년과 2015년도에 발생했을 거라고는 감히 누가 상상을 하기나 했을까요? 자, 어쩌면 아직 중국 어딘가에선 이런 미신 속 풍습이 남아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괜히 그런 생각을 하니까 괜시리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기분도 드네요. 자, 영혼 결혼식 하니 생각나는 영화가 또 한 편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자, 바로 2007년에 개봉한 영화 기담입니다. 이 영화는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세 가지의 스토리를 나누어 하나로 연결시키는 옴니버스 형식의 공포영화인데요. 이 영화는요, 사실 일본에서 주온이라는 영화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그거에 영감을 조금 받았던 것 같은데, 여튼 한국에서는 공포영화 사상 최초의 옴니버스 영화의 공포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공포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숨겨진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영화는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해요. 당시 이 영화는 디워와 화련휴가 개봉으로 인해서 상영관을 많이 갖지 못했대요. 그런데 관객들이 우리 기담 좀 봅시다. 뭐야, 무슨 디워? 디아? 그거랑 화려한 휴가랑 뭐 이렇게 다 차지해. 우리 기담 좀 봅시다. 라는 항의가 거세지고 서명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이 기담을 영화 상영관에서 더 많이 추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이 영화 속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귀신이죠. 자, 지금부터 가장 유명한 귀신, 무서우니까 무서운 거 못 보신 분들은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자, 굉장히 유명한 이 엄마 귀신 역을 맡았던 분은요, 당시 기괴한 소리를 막 내요. 그 영화 안에서. 그런데 이 모든 소리가 배우분이 직접 내신 기괴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쯤에서 이 영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영화의 예고편 보고 오실게요. 1942년 모든 것이 고요하기만 했던 그의 겨울. 아무도 예감하지 못한 비극이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었다. 사랑해.
자, 오늘 우리는 귀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런 계기와 영혼 결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아직도 믿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아까부터 네 다리 밑이랑 머리 위에 그건 뭐야?